안녕하세요. 오늘은 큰 네 번째 단어입니다. 조선 후기 정치 변동과 제도 개편 이 단원이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단원으로 우리 정치 체제의 변화, 조선 후기의 정치 체제가 어떻게 변화하게 됐을까요?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치 구조의 변화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통치 구조, 이 정치 구조가 많은 변화를 있게 되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양난 이후에 왕실의 권위가 크게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의 불만이 엄청 고조가 되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많은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그때 바로 이 정치 구조의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비변사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는 것입니다. 원래 비변사는 16세기 초에 여진과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임시기구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산포열환이 일어났을 때에 설치했다고 하게 되는데 그때에 임진왜란 이후에 그렇게 설치됐다가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은 구성원이 확대가 되면서 특히 호란 이후가 되면은 최고 정치기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일 처음에 설치됐을 때는 군사 문제만 담당을 했었는데 외교나 재정 그리고 인사 문제까지 국정의 모든 것을 여기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변사 기능이 크게 강화되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을 담당하던 의정부와 육조, 심지어 왕권마저도 크게 약화되는 것이 바로 조선 후기 정치 구조의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붕당 정치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선조 때 붕당 정치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정계대사가 이때 숙종 때가 되면은 환국을 거치면서 상대의 붕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현상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예 뭐 상대 분당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일상 전제화가 나타나게 되고 집권 붕당이 또 비변사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면서 모든 권력을 바로 이 집권하고 있는 그 붕당이 다 차지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큰 변화가 되겠고, 그러다가 조선 후기 되면은 군사제도의 변화도 있게 됩니다. 군사제도는 16세기 이후에 중앙군이었던 오비의 기능이 크게 약화됩니다. 특히 임진왜란 무렵에 대해서 이 기능이 아주 크게 약화되죠.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오군영 체제가 됩니다. 5개 위가 아니라 5개의 군영이 설치가 되죠. 그 바로 첫 번째가 훈련도감이고 의영청, 총일청, 수호청, 금영 이렇게 5개의 군영이 설치가 됩니다.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것이 훈련도감인데요. 훈련도감 어떤 특징이냐 하면은 외란 중에 설치가 됩니다. 외란 중에 설치가 되고 이 훈련도감의 군인들은 급료를 받습니다.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직업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훈련도감의 병사는 삼수병, 우리가 알죠?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로 이 훈련도감의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방방어체제도 변화가 있게 됩니다. 원래 초기에는요, 진관체제라고 해서 지역 단위 방위체제입니다. 각 지역별로 알아서 방위를 담당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그러다가 16세기가 되면서 이것은 재승방약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재승방약체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각 급의 수령들이 소속 군사를 이끌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자기 지역에 있는 군사를 이끌고 중앙에서 파견한 장수의 지휘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산에 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부산 가까이 있는 뭐 밀양이라든가 청도라든가 뭐 심지어 대구도 되겠죠. 그죠? 이 지방에 있는 수령들이 자기 소속의 군인들을 이끌고 부산으로 전부 모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휘하느냐?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가 지휘를 하게 되는 그런 체제가 바로 재승방약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의 체제가 바로 이 재승방약 체제였습니다. 그럼 알다시피 이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 이 체제를 바꾸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소고군 체제가 됩니다. 이 소고군 체제를 정비하는데 소고군 체제 방법은 앞에 진관체제와 같이 지역 단위 방위체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는 하지만은 여기에 구성되는 군인들의 체제가 구성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군인이라고 그러면 양인들을 중심이 됐었죠. 그런데 소고군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양반에서부터 노비까지 모든 신분의 군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는 바로 노비까지도 포함되죠. 그리고 이들은 평상시에 생업을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전투에 투입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소고군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 소고군 체제는요, 특히 노비가 군인에 소속되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제도가 바로 이 소고군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방어 체제의 변화도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세금 거두는 제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농촌 사회가 안정이 돼야 사회가 안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국가 재정 기반을 또 확대할 필요도 있게 되겠고. 그래서 정부에서 수치 세금 거두는 제도를 고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대동법입니다. 1908년 광해군 때가 되죠. 광해군 때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거는 방납의 폐단, 지난번에 좀 1학기 때 얘기를 했었죠. 방납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이 대동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경기도에서 1908년에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 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집집마다 토산물을 거두던 것이 바로 우리가 공납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큰 변화가 나타나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집집마다 거두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토지를 단위로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거두는데 이제는 토산물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뭐를 거두느냐? 쌀을 거두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단위로 토산물을 거두었는데 대동법에서는 토지를 단위로 쌀을 거두게 되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농민의 부담이 크게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특산물을 거두는데 특산물을 거두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왕실과 관청에 더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 이걸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러면 바로 공인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인이라는 또 하나의 상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직접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상품 화폐 경제가 크게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대동법이 됩니다. 조선 후기에 대동법의 변화가 아주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정법이라는 법입니다. 영정법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풍년에 관계없이 우리 세종 때에 연분구등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올해가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세금을 차등 있게 거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풍년, 흉년 관계없이 무조건 1개월당 토지를 4도를 징수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영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주들의 부담이 아주 감소가 되죠. 그죠? 네, 그러나 여러 가지 명목의 부가세가 여기 또 부과됩니다. 그래서 농민의 또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나중에 지주들이 자기의 세금 내야 되는 것을 소작인들에게 또 떠맡게 몰아내가지고 일반적인 농민들은 큰 혜택을 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영정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균역법입니다. 이거는 영조 때 실시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거는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좀 줄이는 겁니다. 뭐 간단한 겁니다. 군포 부담을 줄이는 거. 어떻게 줄이느냐? 지금까지 군포를 2필을 냈었는데 이제부터 1필로 줄이게 됩니다. 1년에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2필을 거두다가 1필을 거두게 되니까 나라의 재정이 그만큼 부족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족한 재정은 어떻게 보충했을까요? 균역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는 방법,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바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쌀을 거둡니다. 그리고 또 아주 부유한 사람 중에서 군에 안 가고 이렇게 놀고 있던 사람이 많았었는데 그들에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그런 뭐 관직은 아니죠. 뭐 그렇게 관직은 아니고 군대 직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선무군관이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그들에게도 군포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안 갔었죠, 그죠? 군에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냈었는데 이들에게 너는 이제 앞으로 선무군관이다라고 하면서 세금을 또 군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의장세, 선박세라든가 소금세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전기의 여러 가지 조선 후기의 여러 가지 많은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